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 단체들이 대전 국립현충원 안에서 몇몇 6.25 영웅들의 봉분을 발로 밟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폐륜적인 행패를 부렸다는 소식을 듣자 중국 문화혁명 때 벌어졌던 집단 광기의 일단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이들이 신성한 국립묘지에서 국민적 영웅을 상대로 이렇게 폐륜적인 난동을 부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정권이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현충원 측은 이들의 시위를 용인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요구로 백선엽 장군 묘소 안내판을 당일 바로 철거하는 작태를 보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무혐의로 이 난동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2019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좌파단체 회원들이 모형삽을 들고 유공자 봉분에 올라타 파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좌파단체의 이른바 6.25 영웅 모욕 주기는 백선엽 장군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백선엽 장군 못지않게 이들의 집요한 타겟이 된 이로는 김백일 장군이 있다. 김백일 장군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 작전회의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비행기 사고로 순직했다. 김백일 장군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지휘관인 알몬드 식군단장을 설득해 부둣가에 몰려든 10만여 명의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데 공헌했다. 당시에 미군에게 피난민 수송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김백일 장군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소장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이봐 일권이, 정일권과 김백일 장군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니까 미군 친구들 덕분에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 북한 동포들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겠나? 모두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온통 아우성이야. 북괴놈들이 똥떼놈, 중공군입니다. 똥떼놈과 함께 쳐내려오면서 무지막지한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군대만 빠져나가겠다는 건가? 알몬드는 아마 못하게 하겠지. 군대 수송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지. 하지만 두고 보라고.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동포들을 배에 태우겠어. 그러니 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굴면 잘 수습이나 해주게. 이때 부연 설명을 좀 붙이면은 김백일 장군이 미군이 피난민을 못 데려가겠다고 하자 걸어서 가겠다. 예. 우리는 걸어서 가겠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증언으로 남긴 그 회고록 같은 걸 보면 김백일 장군은 나는 피난민을 데리고 육지로 걸어서 남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참모들이 노 하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함경도 도민들은 이런 김 장군의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던 흥남철수 기념 조형물 옆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 그러자 그해 7월 이른바 거제 시민단체 연대협의회라는 10여 개의 단체 대표로 구성된 사람들이 몰려나와 김백일은 악랄한 친일파로서 항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던 독립군의 전문 토벌대인 간도특설대의 장교였다며 8월 15일까지 동상을 설립한 당사자들이 직접 철거하지 않으면 시민의 이름으로 직접 철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흥남철수작전 기념조형물 옆에 있던 김백일 장군의 동상에 검은 천을 덮고 쇠사슬을 묶은 별난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 김백일 장군의 동상 철거 촉구를 결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15명 가운데 9명이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2019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김백일 장군 동상 바로 옆에 동상 높이 3m와 비슷한 이른바 김백일 친일 행적 단접이라는 것을 세워놓았다. 이거고 예전에는 여기다가 김백일 장군의 동상에다가 검은 천을 둘둘 말고 쇠사슬을 감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을 모독하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체를 모독하는 거죠. 예. 좌파들이 유독 백선엽, 김백일 두 장군을 미워하는 이유. 이들 좌파단체가 백선엽, 김백일 6.25 영웅에 대해 집요하게 파묘와 동상철거를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른바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목이다. 과연 그럴까? 이들 좌파단체가 친일파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른바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에 사명을 가졌었다면 모든 친일파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에 의한 정의감을 표출해야 정상이다. 반민족 특별법 추진에 앞장섰던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친 신상묵, 일본 이름 시게미스 구니오는 신상묵은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하던 악랄한 일본 육군 헌병 오장 출신으로 밝혀졌지만 2005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표한 3095명의 친일 인사 명단에는 제외되어 논란을 일으켰다. 독립군 손녀라는 타이틀로 국회의원까지 되었던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아버지 김일련, 일본 이름 가네야마 H. 김일련은 일제와 만주 특무경찰을 지낸 것으로 밝혀졌지만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서 빠졌다. 동학 농민운동이 불을 지핀
고부군수 조병갑의 정선용인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 부친은 일제시기 통감부 기간지인 친일신문에서 기자와 주필 및 편집국장을 지낸 인물로 밝혀졌고, 수년 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의 조부 홍종철이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3년이나 지낸 엄청난 부자로 드러나 홍 의원이 사과하기도 했다. 위에 열거한 이들은 동족을 잡아 고문하고 고혈을 착취하고 일제에 온몸을 바쳐 헌신한 악질 친일파급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후손은 직계선조의 친일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경우에 속한다. 하지만 이른바 좌파단체들이 이들의 친일 행각을 문제삼아 부정재산 몰수나 공직 사퇴, 친일파 등재, 파묘 등의 시위나 퍼포먼스를 벌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즉 좌파단체들이 민족정기 친일청산 운운해온 것은 이들이 진짜 친일파를 미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유독 6.25 영웅인 김백일, 백선엽 두 장군에게 집요하게 적개심을 표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두 장군의 공통점은 김일성과 싸워서 나라를 공산화 일보 직전에서 건져냈다는 것과 일제하 만주국 간도 특설대 출신으로 현재의 중국 공산당 전신인 팔로군과 싸웠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 좌파에게 김백일, 백선엽 같은 장군은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고 김일성을 공경에 빠뜨린 하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태생적 원수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좌파단체들은 김백일, 백선엽 같은 6.25 영웅들이 복무했던 일제하 간도 특설대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고 조선인을 학살한 악랄한 부대라고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만주에서 실제 독립군을 토벌한 부대는 일본의 조선 침략 부대 간도 토벌대로 백선엽, 김백일이 소속되었던 만주국 1932년에 건국된 만주국의 간도 특설대와는 다른 부대 조직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김백일은 서울의 보성중학을 마친 후 만주로 건너가 봉천 공관학교에 입학했고 1937년 9월 5기생으로 졸업했다. 만주국에는 봉천과 신경, 만주국의 수도로 오늘날의 장춘입니다. 봉천과 신경 두 개의 공관학교가 있었다. 봉천 공관학교는 2년제였는데 1939년 4년제인 신경 공관학교가 설립되면서 폐지됐다. 강복 후 건군의 주역들 중에 김백일, 백선엽, 정일권 등이 봉천 공관학교를 졸업했고 박정희, 이한림 등은 신경 공관학교 출신이다. 1932년 12월 일제가 간도 연길에서 간도 특설대를 창설하자 김백일은 이 부대에 간부, 소위로 합류한다. 간도 특설대는 조선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특설부대라고도 불린다. 백선엽은 1939년 평양 사범을 졸업한 후 이듬해인 만주 공관학교에 입교했다. 1941년 12월 졸업한 백선엽은 그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견습 사관으로 만주군 보병 제28년대에 근무하게 된다. 그러다가 1943년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 간도 특설대로 전임되었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배치되었을 때 중대장이 바로 김백일 장군이었다.